이항영의 월가이드입니다. 자, 미증시 분석해 볼까요? 이항영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코너에서 이제 하루 이틀 앞으로 그 안으로 다우 4만 선을 넘는 거는 일도 아니다 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뚫었습니다. 예, 물론 종가 기준으로는 4만 선을 넘어서 끝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이제 종가로 모든 걸 미국 따집니다. 우리나라랑 약간 다른데요. 여하튼 4만 선은 오늘 돌파를 했었습니다. 오전 초반에 갔다가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그 아래로 좀 내려왔는데요. 다우지수라는 건 아시다시피 다우의 지수는 딱 30종목으로 구성하는 주식이 되겠고요. 생긴 거는 1800년대 후반에 생겼기 때문에 거의 140년, 1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3만 포인트 넘긴 적 기억하신 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였는데요. 2020년 11월 24일 날 3만 포인트를 넘어섰었고요. 이게 이제 회복하면서 이게 2021년에는 3만 5천 포인트까지 갔어갖고 이제 기세가 좋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2022년은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계속 조정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2022년 9월입니다. 정확하게요. 38,500포인트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게 다시 쭉 올라오면서 결국 4만 포인트. 물론 4만 포인트까지 돌파하고 이제 4만 시대 완전히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얼추 보면 처음에 뚫는 거 보면 한 3년 만이죠. 4년 만이죠. 4년, 3년 반 정도 만에 주가는 쉽게 얘기해서 만 포인트, 한 33%가 또 올라갔거든요. 정말 기세 좋은 미국 주시장의 힘을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3만 포인트를 넘어선 지 약 3년 반 만에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고요. 굉장히 이제 이런 강세장을 계속 느끼실 거다라는 의견을 줍니다. 저희 마감되었지만 하락으로 마감되었지만 뉴욕 증시는 올해 계속 사상 최고가 경신을 수차례 해나가면서 긍정 전망 신호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사이트 이 주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 ETF로 충분하다. 저희 코너를 보면서 지금이라도 미증시에 합류하고 싶다. 사상 최고가 같이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좀처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 ETF로 충분하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전부터 주식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우리나라는 ETF가 이제 활발화된 거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신데요. 실제로 미국 주식 투자가 지금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물론 이제 밤에 여러분들 하시는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제 연금 계좌, 퇴직금 계좌 뭐 이런 등등의 계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ETF로 투자할 수 있는데 ETF가 이제 국내 상장된 ETF죠. 그래서 국내도 이제 ETF 시장이 상당히 활발해인 걸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ETF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나마 정리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ETF 장점도 이렇게 보이죠. 가장 쉽게 안정적으로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운영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것.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어떤 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종목을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투자비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 열흘 단위, 한 달 단위, 3개월 단위 하는 데도 있고 6개월 단위 하는 거 있지만 그게 다 정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과거에 여러분들 하셨던 펀드보다 상당히 수수료가 저렴하고 직접 거래를 여러분들의 거래하시는 증권사를 통해서 직접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도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S&P 500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S&P 500은 벤치마크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코스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스파이가 그 SPY가 그냥 그 대표적인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어렵지 않습니다. 스파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미국 최초의 ETF입니다. 세계 최초는 이제 캐나다에서였었기 때문에 미국 최초고요. 미국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규모로 보면 세상에서 오늘 현재도 가장 큰 ETF가 바로 스파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스파이는 사상 최고가 추이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어저께까지 열흘 연속 상승했고 오늘은 약간 아시다시피 스파이 S&P 500 밀리면서 약간 밀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건 SPY가 되겠고요. 스파이랑 똑같은 것들이 미국의 면이 있겠고요. 이 스파이는 똑같이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 거래하시고 직접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 계좌를 HTS나 MTS 열어보시면 그 S&P 500를 추종하는 우리나라 자산운용사에서는 ETF가 대여섯 개 됩니다. 뭐 대여섯 개 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간혹 가다가 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H라는 게 써 있습니다. H는
환해지라는 상품이기 때문에 약간 별도가 있겠고요. 요즘 또 보면 TR이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토털 리턴이라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TR이라는 것은 분배금을 주지 않고 분배금을 자동 재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더 뭐 선호할 수 있습니다. 여튼 그런 것들이 각각 취향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오늘 9시에 바로 사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상장된 우리나라 자산운용사의 S&P 추정 ETF도 꽤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S&P 500뿐만 아니라 S&P 500을 더 좋은 더 수익을 내는 것들이 ETF도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 2개 정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물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전 세계에서 정말 환경 때문에 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물 관리를 전문하는 ETF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아마 관심 있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름은 PHO4라고 우리가 읽는데 인베스코에서 운영하는 물관리 ETF가 되겠는데요.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요. 최근 5년 동안에 보면 S&P 500을 이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이 여기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4 ETF가 되겠고요. 주가는 한 $68니까 8만 원 돈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ETF가 있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요. 금융에 관련된 회사인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거래소는 우리나라 거래소를 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거래소가 사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뭐 나스닥이나 이런 것도 다 개인 쉽게 해서 민간 기업이 하는 건데요. 그런 금융 거래소라든가 뭐 증권사, 그 데이터 처리 업체, 그리고 데이터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또 하나는 신용 등급을 매기는 S&P 이런 걸 모아놓은 회사를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US 브로커 앤 딜러스 ETF인데요. iShares, 블랙락에서 하는 건데 이게 ETF도 IAI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내에도 비슷한 ETF가 있는데 하여튼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이 회사는 뭐 기업들이 하는 기업들이 꾸준하게 수익성을 벌여드리는 거죠. 쉽게 해서 우리나라 거래소가 만약 상장돼 있다면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돈을 버는 그런 기업인데 그런 것들 위주로 모아놓은 것들이 바로 IAI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포함된 것들이 여기 보여드린 다양한 기업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파이랑이요. IAI 그리고 잠시 전에 말씀드린 물 관련은 4를 같이 보여드리는 건데 이 세 개가 최근 5년 그리고 최근 1년 지금 먼저 보이는 최근 1년인데요. 이게 지금 의외로 S&P보다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벤치마크보다 5년 동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S&P 500 같은 걸 기본으로 좀 갖고 가시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테마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관심 사항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늘 말씀드렸지만 개별 주식을 샀다 팔았다는 그런 소위 게임의 장으로 미국 주식을 이해하면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게임의 장으로 매매하고 지수를 이기는 분들은 미국에서도 지금 보면 거의 80% 이상은 집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벤치마크를 위주로 좀 큰 주식 그리고 트레이딩이 아니라 인베스트먼트의 장, 그러니까 결국 투자의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지금 뭐 사상체 효과 같다고 해서 뭐 걱정할 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상체 효과는 미국은 역사적으로 네. 거래일수 20일마다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늘 꾸준히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하시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미증시의 접근이 굉장히 좀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관심도는 매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요. 한국 주식에 조금 좀 지치신 분들이 이제 미주식에 많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장 벤치마크를 이기는 ETF도 있고요. 또 글로벌식스와 함께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를 달군 한번 그 종목들 헤드라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후파이낸스입니다. 주가 사상 최고. 오늘 주가 사상 최고치를 나타낸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4만 선을 뚫어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종목 월마트인데요. 아주 놀라운 성적표를 냈다고요? 네, 그 월마트 하면 우리나라를 보면 대표적인 것이 뭐 이마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이마트나 이런 쪽 뭐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주가가 큰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미국 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이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는데 아주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상당히 많이 비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월마트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주당 이익이 60센트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52센트가 예상됐으니까요. 더 나왔다는 거죠. 거의 20%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상 대비 10%가 더 올라가면, 더 나오면 우리가 깜짝이라고 쓰고요. 보통 20, 30% 이상 되면 슈퍼 깜짝인데 이거 뭐 슈퍼 깜짝 수준으로 나왔고요. 네. 매출도 일단 소폭이나마 기대 이상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월마트가 왜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물가도 이렇게 올라가고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다들 똑같거든요. 근데 보시면 오늘 월마트의 CEO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아주 제 입장에서 보면 귀에 쏙 박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어저께 혹시 기억하세요? 어저께 저희가 그 물가 상승률을 네. CPI 보여드리면서 분야별로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분야별로 기억하시면 분야별로가 작년 대비요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보험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한 20% 올라가면서 30년 만에 최대폭 상승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이 오른 게 뭐냐면 우리를 보면 월세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자동차 보험이 금액이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렌트비도 물론 자기가 줄여갈 수 있겠지만 이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렌트비를 우리가 어떻게 아낄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렌트비를 100만 원 냈는데 올해는 이번 달 아끼기 위해서 80만 원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약속된 금액이 있는데. 세 번째로 많이 올라간 것이 어저께 보면 외식 물가입니다. 외식 물가.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도 외식 물가가 세 번째 많이 올라간 어저께 CPI 항목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시다시피 김값이 뭐 올라오면서 김밥도 금밥 됐다는 얘기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식 물가 엄청 올라간 거 느끼셨을 텐데요. 저는 거기까지만 생각했었는데 그 CEO가 한 얘기를 보고 저도 진짜 앞서 말씀드린 깜짝 놀랐고 진짜다 생각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가가 외식 물가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쉽게 해서 사 먹고 패스트푸드 사 먹고 식당 가서 사던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집에서 해 먹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집에서 해 먹는 방법은 직접 요리하는 분도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나라 같이 아주 간편식으로 해갖고 나온 것도 먹게 됐건 간에 어찌됐건 마트에 가서 먹거리 사는 거죠. 더 쉽게 해서 우리나라 하면 장보러 간다는 얘기 하죠. 한국말로. 영어로 보면 그로서리라고 하는데요. 그로서리 쇼핑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요. 바로 그 부분에서도 출발했고 그러다 보니 월마트가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지금 월마트에도 오고 있고 거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픽업하고 직접 가서 하는 사람보다 전체적으로 주문해서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정도로 월마트에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비싸거나 선택적인 것보다는 먹거리가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월마트가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비용도 절감하고 등등이 나오면서 동일 점포도 매출이 늘어나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러다 보니 온라인 하다 보니까 광고 매출이 늘어난 겁니다. 광고 매출이 24%까지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수익성도 좋아지고 회사는 경비를 절감하고 그러다 보니 월마트는 지금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월마트가 6, 7%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로 바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게 바로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다다음 주에 발표하는 기업이 코스트코거든요. 네. 코스트코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트코에서도 물론 다이아 반지 사러 가는 분도 있고 미국에서는 금 사러 가는 분도 있지만 코스트코 여러분들 왜 가십니까? 가시는 분 대부분이 먹거리를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코스트코도 지금 매출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매달 발표하고 있고 오는 사람이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은 우리나라 달리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기름이라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기름 늘어도 가는 사람이 코스트코거든요. 오늘 코스트코도 오늘 사상 최고가를 갔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어떤 소비 상황, 소매 판매 상황과 마찬가지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매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신용카드 상황을 발표하는데요. 신용카드 상황도 늘어났는데 이번에 신용카드가 가장 많이 난 거가 역시 그로서리 분야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주목하시면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우 4만 돌파하는데 크게 일조한 월마트 오늘 7% 급등 살펴봤고요. 코스트코 또한 사상 최고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삼양식품, 빙그레, 코스피보다 더 오르는 30%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좀 비슷한 경향이 있고요. 외식 물가가 많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요리해 먹는 사람들이 늘었다. 또 거기에 온라인 매출도 크게 늘었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음식료 쪽에서 월마트, 코스트코 살펴봤고요. 자, 다음 헤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관심은 이쪽입니다. 깜짝 아니면 실망인데요. 글로벌 증시가 주목하는 기업이죠. 바로 엔비디아가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깜짝일까요? 실망일까요? 깜짝일지 실망할지 아무도 모르죠. 다만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치가 계속 올라가 왔었다는데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컨센서스부터 확인되면 다음 주 22일이 되겠는데요. 매출은 245억 달러로 일단 전년 대비 240%가 늘어날 겁니다. 주당이익이 5.56달러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내년 후년까지 이익 전망 다 나오는데요. 지금 하나 보여드리면 2025년과 2026년에 주당이익 전망치가 급속히 다음 그림 보여주시다겠는데요. 급속히 레벨업이 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위에 초록색 위로 올라갈수록 밝아지는 것이 금년이 아니라 내년과 후년인데요. 그런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겠고요. 마찬가지 매출 전망도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2026년 이후가 급속하게 매출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실적 시즌에 나왔던 소위 블랙웰 라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올 연말부터 좀 가동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나오는데 아마 궁금한 것들은 많이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겠고요. 네. 관련해서 키뱅크 같은 경우에서는 1분기 매출이 컨센서스보다 더 나올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UBS도 더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만 보더라도 4월 이후에도 목표 주가를 7명이나 상향시킨 것도 주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이제 투자 의견이 일단은 이제 1,000번을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대 쪽으로 좀 모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볼 텐데요. 저는 오늘 왜 이 종목을 또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살펴보시죠. 네, CNBC입니다. 광고 기반 구독자 급증. 사실 이제 광고형 요금제가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넷플릭스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만 명 돌파, 아니 2배 이상 급증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벌써 2년 전이죠. 2년 전에 한때 2분기 연속으로 가입자가 줄어든 적이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성장도 이제 뭔가 좀 끝났고 그때가 직후 언제냐면 네. 팬데믹 이후 급증했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시 외부에 나가면서 넷플릭스 누가 보겠냐 했을 때거든요. 그때 이들이 발표한 것이 두 가지죠. 이제 광고 받고 하는 거. 저렴하지만 광고를 받는 서비스를 하겠다 네.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지만 전 세계 많이 있었죠. 아이들이 공유하는 친구끼리, 애인끼리, 가족끼리 공유하는 거를 이제 막기 시작한 거죠. 이제 두 개 때문에 또 안 될 거라 얘기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쉽게 해서 대박이 난. 그게 아니었네요. 그 전략적 네. 결정이 됐겠고요. 최근에 보면 회사에서는 넷플릭스 은근히 아주 가장 저렴한 라인의 가격제는 미국과 캐나다는 아예 영국은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렴하게 하느니 그냥 광고를 봐라. 광고를 받는 하는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신규 가입하는 사람의 지금 10명 중에 4명은 이런 광고 기반을 하는 것인데요. 광고 기반을 하다 보니까 광고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넷플릭스를 광고 보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다 내는 거를 저는 선택해서 보고 있는데 다들 선택이 다르시겠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그 반응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신규 가입하는 사람은 4명이 보고 있게 그 서비스를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에 관련된 돈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여태까지 광고에 대한 그런 비즈니스는 마이크로소프트랑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같이 연계해서 했었는데요. 그 관계를 이제 끊기로 했고요. 독자적으로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하겠고요.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기업이 있겠고요. 또 하나가 매그나이트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구글도 같이 서비스를 하는데 오늘 보시면 매그나이트라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인데 역시 다 3자 대상으로 해서 광고에 대한 그 매출이고 광고에 대한 그 고객 관리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오늘 보시면 주가가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쉽게 해서 넷플릭스가 선택을 받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레이드 데스크는 세계 최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물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트레이드 데스크도 오늘 주가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물론 구글은 이거랑은 그냥 상관이 별로 없겠지만 오늘 빅테크 중에서 사상치 효과에 간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구글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그 전략과 함께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심도 있는 미증시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학용 위원님 감사합니다.